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희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UFC 참관, 볼카노프스키 볼만하네, 반도체 관세, 연구 없다, 트럼프 미국 국채에 달러, 내가 이렇게 잘할 줄이야, 트럼프 관세 이후에 3분도 아니고 3초 요리, 캐롤라인 랩이 더욱 또렷해진 토끼눈,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의 잘못된 만남, 이번 주 시장에서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는 정말 UFC를 참 좋아하네요. 그렇죠? 또 주말이라서 UFC를 보러 갔네요. 근데 그 내용이 볼만한 것 같아요. 지금 볼카노프스키가 원래 오랜만에 옛날에 정찬성 선수랑도 싸웠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그 왕자를 잃었는데 마침 그 상대 선수가 한 체급 올려가지고 다른 체급에 도전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랭킹 3위랑 붙었잖아요. 근데 진짜 어제 그 둘이 진짜 장난 아니었죠. 그쵸? 나중에 가드 다 풀고 그냥 와보라고 둘 다 완전 도발해가지고 다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더라고, 마지막에. 그래서 결국, 그쵸, 왕자를 다시 차지했죠. 자, 이제 손녀 카이 트럼프와 함께 등장하는 모습. 자기가 무슨 저기 나가나요? UFC? 표정 왜 이래요? 자기가 저기 하는 줄 알았어요. 자, UFC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올렸죠. 꼭 가야 될 장소였다. 자, 옆에 앨런 머스크 있고요. 아들 또 데리고 나왔네요. 그쵸? 아들 또 데리고 나왔고. 저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쵸? 아들, 딸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 로건 나왔죠. 그 막내 아들 베런이 꼭 나가라고 했던. 그쵸? 이거 무시해서 해리스 떨어진 겁니다, 이거. 그쵸? 조 로건한테 우리 쪽으로 와라. 그리고 난 1시간만 편집된 걸로 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이는 사람이랑 3시간을 오줌도 안 싸고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랑 누가 표를 주겠어요, 젊은 유권자들이. 그 젊은 유권자들이 완전히 쏠려버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카노프스키 드디어 우승했죠. 이게 우승하자마자 트럼프가 저기서 박수를 치는 모습이고. 그쵸? 앨런 머스크 위에는 또 그때 똑같죠. 백악관에서 하던 거랑. 이 목마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자, 목마를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는 또 노란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그렇죠? 빨간 넥타이 안 맸고요. 자, 그리고 지금 노란 넥타이 메고 있죠? 지금 마이애미에서 열린 경기 보러 가기 전에 에어포스원에서 요즘에 항상 이 문에서 인터뷰하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 월요일 날 현지 시간 14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그 얘기를 하고 UFC를 보러 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얘기가 나오겠죠. 지금 다들 이거 주목하고 있죠, 지금. 자,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발표하기 전에 이 루트닉 상무장관이 나와가지고 이 일요일 ABC 뉴스에서 힌트를 줬습니다. 상호 관세는 면제되지만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관세에는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애플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애플? 지금 애플이 아이폰의 생산 기지를 다 미국으로 올리면 사실 아이폰, 아이맥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때문에 아무리 애플의 충성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 애플 아이폰이 500만 원 하면 사기가 좀 그래요. 그렇죠? 이전 모델 그냥 쓰겠죠, 일단. 왜냐하면 지금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게 중국의 기지가 가장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다 한 번에 탈출하기가 힘듭니다. 그 폭스콘이 인도에도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로 많이 생산 비중을 옮겼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중국은 또 자신이 승리를 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중국이 한 발 물러섰다고 미국 보고 지금 약간 비아냥대고 있어요. 지금 그거 보라고 해보라고 한번. 생산 기지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너네 만약에 관세 매기면은 너네 나라에서 문제 생긴다. 그래서 시진핑이 안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그게 자존심이 세서 그렇다고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영구적인 면제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렇죠? 반도체랑 이런 것들이 영구적인 면제가 아니란 거. 그러니까 지금 또 애매해졌죠. 지금 그 휴대폰, 반도체 이런 거 해가지고 삼성전자 다행이다. 이 얘기 했는데 영구적인 게 아니고 반도체는 또 따로 부과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이제 무시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125%에서 멈췄죠. 여기서 400%, 500% 하더라도 자기는 멈출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손대고 있죠. 헐리우드 영화 수입. 근데 솔직히 말해서 중국 영화 봅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도 지금 어벤져스라든가 주라기 공원 보고 싶어서 미치잖아요. 물론 중국이 헐리우드 영화에 수입하는 그 부분을 만약에 깎아먹으면은 할리우드에도 타격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타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이제 관세는 125%에서 멈추고 미국이 400%든 1000%든 하더라도 자기네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125% 더 이상 안 하겠다. 대신에 뭐 할리우드 영화 수입 금지라든가 뭐 이런 걸로 나가겠다는 것 같은데 문화적인 서비스로. 자, 시진핑 주석은 아예 전면에 나서고 있지 않죠. 중국의 발전은 항상 자력갱생과 근면에 기대해왔으며 부당한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그냥 전해온 얘기를 CCTV에서 보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 자랑했죠. 항상 이 문이죠. 자,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최강대국, 세계 최강대국이 보장하는 채권. 그렇죠? 채권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어요. 최강대국 미국이 망할 리가 없으니 안정적인 이자를 타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지금 미국의 채권이 금리가 오른다. 금리랑 가격은 반대니까 가격이 폭락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이 흔들리고 있다. 그다음에 또 안전자산 뭐예요? 미국의 달러. 옛날에 로마가 왜 무너졌습니까? 로마가 망한 이유는 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미국의 로마의 금화가 완전히 화폐 가치가 폭락해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국력이 쇠락하면 무너지는 거죠. 근데 하지만 미국은 최강대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나 미국의 채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안전한 자산이죠. 그리고 또 금이 있죠. 근데 그 세 가지가 약간 상성의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금은 최고 가격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나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금 가격은 최고치로 오르고 있으니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의 달러와 채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리고 그게 뭐 중국이 뭐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걸 팔아가지고 지금 이 변동이 생겼다. 근데 뭐 트럼프가 채권 시장 문제를 아주 빠르게 해결했대요. 자기도 이렇게 자기가 잘할지 몰랐답니다. 자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를 주재했죠. 자, 투명하게 모두 공개를 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모든 내용이 다 나가버려요. 그렇죠? 이 세상 투명한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맨날 자, 우리는 국무회의 각 그 수장이 뭐 자기가 한 일을 다 말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랑 나바로랑 둘이 막 다투고 싸우는 거. 우린 그거 공개한다 다. 이렇게 투명한 정보가 어딨냐. 바이든은 자기 고령의 건강검진까지 속이면서 건강 문제 숨기지 않았느냐.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루에 우리는 20억 달러를 관세로 벌고 있다 지금.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없다.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농업 취업자 수는 예상 상회고 인플레이션은 예상 하회고. 야, 이거 연준이 맨날 그렇게 골머리 썩히면서 너네 고민하는 내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두 마리 토끼를 잡아놨는데 연준 너네 뭐하니? 계속 이 얘기예요 지금. 자, 인플레이션 보고서. 그러니까 미국은 여전히 투자하기 좋은 곳이. 자, 여기 나왔습니다. 재무부 장관한테 이제 주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채권에 대해서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 해결됐다. 이제 재무부 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트럼프는 아까 그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결했다. 나가서 이제 내가 해결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이런 권한을 준 거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드디어 나오죠. 자, 90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대통령과 얘기를 못했다.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여기 앉아서 논의하는 줄 알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 스티븐 호스포드 하원 의원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3초 전에 알았다. 90일 연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중국 다 빼고 10% 베이스 관세만 부과하고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연기해주겠다고 발표한 거를 무역 대표부라는 사람이 어떻게 3초 전에 트위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X죠. 이분이 잘못 말했는데 X에다가 올린 거를 보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즉흥적인 사람이고 당신한테 통보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자,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제 또 하원 저 아까 하원 청문회예요. 근데 또 하필이면 이제 공화당 하원 저기 가서 여기서 바로 키스 마이 S 그걸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키스 마이 S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75개국이 자기한테 수그리고 있다며. 그래서 그들의 돈을 갈취해야 된다고 했죠 이 자리에서. 자,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26%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말하는 것이 어떤 걸 따왔는지는 알아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트럼프가 자기한테 유리한 걸 따왔겠죠. 자, 그리고 이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번에 킬링 포인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빼먹을 게 없어요. 자, 일단 자기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올렸죠. 이 사진을.
보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리고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죠. 자, 트럼프의 입인 만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중요한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자, 항상 금요일 마지막 마무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봬요하고 나가죠. 헬로 에블베드 하고. 자, 시진핑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데 왜 먼저 전화 안 하냐 이거죠.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아니,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고 협상을 하면 될 거를 왜 트럼프는 먼저 전화하면 끝나는데 왜 안 하냐. 그렇죠? 왜 안 하냐. 그러면 미국 국민한테 옳은 것이 도대체 뭐냐. 즉시 전화를 걸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말을 했습니다. 75개국 이상이 미국 행정부에 즉시 전화를 걸어서 이러고 있는데 왜 중국한테 우리가 전화를 걸어야 돼? 이거예요. 근데 너넨 전화 먼저 안 하네? 자존심이 왜 이렇게 세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수그리고 전화를 먼저 하는데 왜 우리가 전화를 해야 돼? 이겁니다. 물론 중국도 그렇게 생각했죠. 다른 75개국처럼 중국은 수그리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기자가 또 질문했습니다. 중국이 여기서 먼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확답을 피했습니다.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말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런 거 말할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전화가 끊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남자 기자가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동맹국들이 그 전화를 하고 있다. 그거 사실이라고 칩시다. 근데 뭐 공개 석상에서 뭐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아까 공개 석상에서 키스마이 에스마 이런 모욕적인 표현까지 썼잖아요. 동맹국이라 해놓고 캐나다, 멕시코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부다. 그럼 이제 무역 전쟁에서 중국을 고립시켜야 되는데 그럼 동맹국한테 그렇게 막 모욕적인 말도 하고 전화 그냥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과연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협력을 할 것 같느냐. 그렇죠? 그랬더니 이건 다른 거 하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들이 우리 시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스콧 베선트가 채권 시장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결됐다 뭐 이거고요. 대신에 이제 CPI 보고서 인플레이션 또 얘기했습니다. CPI 보고서 봐라. 소비자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관세가 무슨 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있느냐 이거죠. 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이제 PPI가 또 발표가 됐죠. 원래는 수입 물가가 도매 물가에 반영되고 도매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데 발표는 CPI가 먼저 돼요. 자, 근데 PPI가 발표가 됐죠. PPI가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 0.4 전달 대비 예상치 하회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시간 대학교 그 잠정치 항상 주말에 나오잖아요. 자, 50.8 나왔는데 50.8은 2022년도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지금 여기 완전 급락했죠, 지금. 76대에서 바로 50대로 20 정도가 급락을 했어요. 자, 그럼 이거 또 갈려서 나죠. 또 갈려서. 지금 뭐죠? 이거는 하드 데이터, 이거는 소프트 데이터, 이거 설문조사죠. 이거를 당연히 질문을 했어요. 자, 먼저 요것부터 보죠. 일단 지금 그 기대 인플레이션, 단기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의 인플레이션 기대치, 그다음에 5년, 10년의 기대치 이거를 하잖아요. 근데 다음에 기대치가 지금 6.7이 나왔는데 6.7 수치를 찾으려면은 저기 1980년을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언론에는 우리나라 언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에는 대대적으로 타이틀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미국 최악의 경기 해가지고 1980년대 이후 최악의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자, 지금 그렇게 하면은 미국 경제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6.7 나왔고 5년, 10년 인플레이션도 4.4니까 이것도 1990년을 가야 이게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물어봤는데 미시간 대학교가 가게 이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는 거죠. 앞으로 갔군요. 자,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그 응답률이 60%가 나와가지고 1980년에도 없던 굉장히 높은 지금 이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뜯어보면은 자, 아까 기자가 그 질문도 했거든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그랬더니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소비자 심리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되게 많다. 소비자들이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다. 트럼프랑 우리 정권을 믿으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자료를 들이밀었다면 조금 더 저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물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안 보지만 아니 여기 뻔히 나와 있는데 지금 미시간대 심리지수 여기 소비지수 지수에
아니 같은 현상을 보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물론 저번에 말했죠. 공화당 지지자가 트럼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가 지금 계란도 아침에 못 먹고 쪼들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도 난 트럼프를 너무 사랑하니까 트럼프한테 뭔가 도움이 될 것을 해야 되니까 설문조사가 왔는데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려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전혀 없다고 대답할 우려도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그럼 반대로 그럼 똑같은 관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7.9가 나왔는데 아까 전에 6.4가 나왔잖아요. 그 대표 지수가 평균 다 누가 올렸습니까? 이건 무당층이고요. 무당층도 만약 올라갔죠. 이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7.9고 공화당 지지층이 0.9로 봤거든요. 지금 똑같은 에그 인플레이션 상황을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겁니다. 물론 공화당 지지자도 올라갔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역선택의 우려도 있다고 했죠. 그럼 이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러면 공평하게. 그렇죠? 민주당 지지층의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말도 안 되게 지금 높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것도 반대로 이거랑 똑같이 생각할 수 있죠. 나는 그냥 그렇게 뭐 어렵지 않고 글쎄 난 계란 그대로 하루 아침에 후라이 2개씩 먹고 있는데 근데 트럼프가 너무 싫으니까 전화가 오면은 인플레이션 우려 지금 그래서 우리 소비자 가게 망하게 생겼다. 우리 가족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대답할 수 있죠. 어쨌든 그걸 뭐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년에서 10년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민주당 지지층들은 5.1을 한 반면에 공화당 지지층이 1.6이고 무당층은 4.4예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 공화당 지지층은 오히려 이거 뭡니까? 이건 디플레이션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자, 이거 보면은 여기서 갈리고 있는 거죠. 50.8이 나왔는데 50.8의 수치가 2010년도 그리고 저기 1980년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현재 상황에 대한 거, 향후 상황에 대한 거. 그러니까 대표로는 50.8 이게 언론에 배포가 되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낮게 나왔어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의 문제인 것이죠,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블룸버그의 이코노미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미시간대 그 다음 연도 요 민주당의 저기가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한 게 7.9가 나왔잖아요. 아까 합친 건 6.4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의 차이를 말하는 건데 극심하게 더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보시면은 여기서 대충 보면 일치해 왔잖아요. 그렇죠? 일치해 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그래서 이런 의문을 캐롤라인 레빈 대변인은 이런 자료를 내밀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트럼프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보면은 아니 물가 지표 하드 데이터랑 심리 지수 민주당 지지층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일치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되냐 이거죠, 지금. 이걸 트럼프에 대한 반발심에 의한 어떤 그 조금 더 과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럼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아니면. 그렇죠? 그리고 이게 5년, 1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5점이라고. 그다음에 여기 그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수압 OI 5년 후의 인플레이션 수압 그 상품이랑 그다음에 이 뉴욕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되게 안정적이죠. 안정적인데 지금 얘만 지금 취소됐잖아요. 이것도 저기잖아요. 5년, 10년 민주당 지지층의 인플레이션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기대는 민주당 지지층이 7.9, 5년, 10년은 5.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표 지수를, 대표 인플레이션을 하드 캐리한 게 민주당 지지층이죠. 근데 지금 이 하드 데이터랑 완전히 어긋나고 있고 그 전에는 그런 차이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자, 이번 주 이 기대할 만한 사항입니다. 4월 14일 월요일 날은 톰 바킨 리치몬드 연준 총재랑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 연설이 있고요. 요즘에 연준 총재들이 처음에 파월 의장이 얘기할 때만 해도 관세가 일시적인 영향이었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대부분 나와서 하는 게 조금 일치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관세가 일시적일 거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더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고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긴 했어요. 자,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M&T 은행, 피나클 파이낸셜 파트너스, FB 파이낸셜, 어플라이드 디지털 실적 발표입니다. 여기 지금 금융주 실적 발표가 많네요. 자, 화요일 날은 연방소득세 신고 마감일. 자, 그다음에 이제 수출입 물가 지수가 마지막으로 발표되네요. 그렇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됐는데 예상치 하에
저기 도매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되는데 예상치 하에 나왔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계속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안 좋다고 하는데 우리를 믿어라. 자,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있고 기대 지수로서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을 만한 여러 사항이 있으니 국민들에게 그게 반영될 것이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수출입 물가 지수마저 낮게 나오면은 자, 봐라. 수출입 물가 지수, 도매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전부 다 안정적인 상황이다. 결국에 우리가 펼치는 이 관세 정책이 뿌리를 내리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고 그럼 심리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할 수 있겠죠.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되고요. 존슨앤존슨, 바인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자, 또 금융주 쭉쭉 나오네요. 이 PNC 파이낸셜, 에릭슨, 유나이티드 항공 실적 발표합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미국 소매 판매 중요합니다. 나오죠. 그다음에 산업 생산 용량 활용 나오고요. 비즈니스 재고, 주택건설 신뢰업자, 주택건설업자 신뢰지수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베스 해맥이 나오네요. 이번 연도에 투표권은 없지만 작년 마지막에 아주 그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그렇죠? 혼자 반대를 하여 매파의 등장, 그렇죠? 보호먼을 잇는 젊은 여성 매파의 등장이었죠. 베스햄의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말하고요.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준 총재 연설할 예정입니다. 자, 쭉쭉 나오죠. 이 모든 연준 총재들이 다 관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말을 한다면 사실 조금 그 압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자, ASML 홀딩스, 에버트 레버토리스, 프롤로지, 미국 뱅코브, 킨덤 오건, 트러블러스 실적 발표 있습니다. ASML 중요하네요. 그렇죠? 과연 지금 그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 후폭풍이 이 저희 ASML까지 미쳤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4월 17일 목요일입니다. 항상 나오는 초기 실업수당 청건수. 만약에 이것도 낮게 나오면 또 올리겠죠. 그렇죠? 백악관 홈페이지랑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또 올릴 겁니다. 실업자 줄어들었다고. 자, 주택 착공,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설문조사 나오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에 이어서 필라델피아까지 제조업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있는 게 나오고요. 자, 이제 드디어 TSMC가 나오죠. 자, TSMC는 대만 회사라, 그렇죠? 오전에 우리 장 펼쳐질 때 나옵니다. 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요즘에 주가 좋죠. 자, 그다음에 넷플릭스도 다 주목하고 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마시 맥러넌, 블랙스톤,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실적 발표 있습니다. 자, 수목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네요. 자, 금요일입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연설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그 연준 총재들 연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렇죠? 한 6, 7개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설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역시 수요일, 목요일이 중요하겠죠. ASML과 TSMC. 여기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그리고 데이터 센터,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철수, 이런 것과 연관된 실적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슈퍼을, 그다음에 세계의 제조 공장, 이 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자, 넷플릭스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죠. 그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아까 전에 시티뱅크라든가 금융주의 실적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이번 주가 역시 저번 주보다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가 UFC를 상당히 좋아해요. UFC에 또 참가를 했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싱크로나이즈드 이런 건 절대 참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아무리 UFC를 좋아하더라도 이번에 간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지지층들에게 강하게 어필해야 될 지금 타이밍이거든요. 언론에서 계속 흔들고 있고 뭐 탄핵 어쩌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 나타난 그 내용, 그거를 반영해서 물론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에 더욱더 호소를 해야 될 때다. 그래야 공화당 지지층의 아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고 나오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듭평입니다. 트럼프의 UFC란 무엇인가? U, 우린, F, 파이트, C, 차이나와